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최근에 이 빡대가리 은비님의 글을 많이 읽었는데 좀 줄여갈 생각이에요. 너무 특정 한 명을 네임드로 만들어주는 건 또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가면서. 근데 글 쓰는 애가 또 얘밖에 없기도 해. 직접 쓰는 애가. 그래도 잘 써요, 얘가 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을 텐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페 오셔서 공포 경험 썰 많으신 분들 카페 가입하셔서 좀 글 좀 싸주세요. 제가 그러면 이제 잘 읽어가지고 재밌게 잘 읽어서 영상으로 싸드리겠습니다. 자, 싸고 시골 동네엔 꼭 있다는 미친 여자 썰 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능소화가 한껏 펴있는 담장이 있는데 좀 전에 산책 겸 동네 한 바퀴 돌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소나기에 능소화 꽃도 떨어지는 걸 보니 아주 오래전 완전 꼬꼬마 시절에 있던 시골 할머니 동네 일이 생각나서 글을 쓰러 왔다. 때는 바야흐로 내가 유치원을 다니던 늦여름이었어. 시골 사시는 외할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엄마랑 오빠랑 짐 싸서 시골로 내려갔어. 엄마랑 병원을 다녀온 외할머니는 한 달 넘게 깁스를 하셔야 된다고 의도치 않게 기나긴 불편한 시골 생활이 시작됐어. 고작해야 구멍가게 하나 있고 논밭뿐인 몇 가구 없는 시골 마을인데 또래 애들도 없어서 오빠랑 나랑 풀벌레나 잡으러 다니고 땅 따먹기나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동네에 조금 동떨어진 곳에 사당나무 아랫집이 하나 있어서 오빠랑 구경을 갔지. 멀리서 보기랑 다르게 아담하고 담가에는 꽃들이 예쁘게 펴있는 그런 집이라 몰래 꽃을 꺾으러 종종 갔어. 그러다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자와 마주쳤는데 암만 늦여름이지만 더운데 청자켓에 긴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장화를 신어서 어린 내 눈에도 정상으로 보이진 않았어. 같이 꽃서리를 하던 오빠도 여자랑 마주치니까 내 손을 잡고 얼른 외할머니 집으로 튀었지. 오빠랑 내가 할머니와 엄마에게 여자와 마주친 걸 얘기했는데 사연 있는 여잔데 나쁜 사람은 아니니 말 걸면 말상대나 해주래서 다음 날부터는 눈치 안 보고 그 집 앞에서 놀았어. 아참, 꽃을 꺾은 건 엄마한테 많이 혼나서 그 뒤로는 꽃서리는 안 했어. 그 집 앞에 평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놀았어. 자, 여기까지가 도입부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제 또 맞춤법을 이게 오타가 아닌 것 같군요. 이렇게. 얘가 이게 모르네. 쌍기역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꺾는다에서는. 며칠을 집 앞에서 놀아도 좀처럼 여자가 안 보이다가 어딜 갔는지 청자켓에 꽃치마, 장화를 신고 나오는 여자랑 마주쳤어. 흰색 주황꽃이 수놓인 뜨개 가방을 들고. 이번엔 도망 안 가고 오빠랑 나랑 꾸벅 인사하고 놀고 있는데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더러 오늘은 비가 올 거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라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여자 뒤를 따라 나섰어. 그때도 샤이했던 나는 말을 걸어보고 싶어도 우물쭈물거리기만 했는데 그걸 눈치챘는지 오빠랑 나한테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름도 빡대갈 은비라고 알려주고 엄마 몰래 오빠 주머니에 넣어둔 추파춥스를 건네면서 집 앞에 꽃을 꺾어 미안해요 언니 사과했어. 여자는 다음부터 그러면 귀쌍대기 한 대 후려갈긴다고 그러면서 사탕을 바꾸는 뜨개 가방에 넣고 집에 잘 들어가라면서 인사해주고 가던 길을 갔고 오빠랑 나랑 집에 들어가자 말자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라. 그날부터 며칠을 비가 내려서 오빠랑 나는 집안에서만 놀았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을 그러니까 심심해서 창문 밖만 한참 보고 있는데 청자켓을 입은 여자가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어가더라. 다급하게 오빠를 불러 같이 우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옆에서 우산 쓰고 가라고 해도 무시하고 들은 채 만 채 가던 길 가는 여자의 뒷모습만 봤지. 그러다 다급히 나가는 우리를 뒤따라 나오셔서는 비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를 챙겨서 집으로 들어갔어. 그 일이 있고도 비는 며칠을 더 내렸어.
그 며칠 동안 항상 비슷한 시간에 청자켓을 입은 여자가 비를 맞으며 여자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한 번 우산을 거절해서 우리 남매도 더 이상 나가보거나 하진 않았어. 드디어 비가 그친 날 할머니도 깁스에 어느 정도 적응하셔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잡았어. 지루했던 시골살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 비도 그쳤겠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도 잡혔겠다. 오빠랑 나랑 그 여자 집 앞으로 놀러 나갔어. 가는 길에 구멍가게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주셔서 하나씩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 여자 집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빗자루로 여자를 때리고 있는 걸 봤어. 쌀이 대 빗자루로 이런 게 아니라 초록색 플라스틱 빗자루로 말이야. 오빠는 얼른 그 여자와 아주머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 아주머니도 우리 남매를 보고는 때린 걸 멈추고 여자에게 몇 마디 하고 우리에게도 얼른 집으로 가라. 그리고는 갈 길 가셨어. 여자도 아무렇지 않게 청자켓을 툴툴 털더니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막 왔는데 조금만 놀고 가겠다고 오빠가 그러니까 그럼 조금만 놀고 돌아가라 하고 여자는 집으로 들어갔어. 오빠랑 나는 구멍가게 아저씨가 준 과자를 먹으면서 평상에서 놀고 있는데 여자가 복숭아를 가지고 나와서 먹자고 해서 같이. 근데 나는 기생충에 나오는 가정부 아줌마처럼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 털 날 일만 있어도 목이 붓고 숨쉬기 어려워해서 오빠가 이 새끼는 복숭아 먹으면 안 돼요 얘기를 해주고 우리 과자를 같이 나눠 먹기로 했어. 오빠는 항상 청자켓에 치마, 장화를 신고 다니고 비를 맞으면서 다니는 게 궁금했나 봐. 그 여자에게 아줌마는 왜 그러고 다녀요? 물어봤는데 아줌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과자 봉지만 만지작거리다가 우리더러 이제 집에 가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어. 근데 오랜만에 나온 건데 벌써 돌아가긴 아쉬워서 담가에 꽃 구경을 한참을 더 하고 놀고 있었는데 여자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더러 얼른 집에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담장가 화단에 있던 작은 자갈들을 우리에게 뿌리면서 얼른 꺼지라며 윽박질러서 오빠랑 나랑 막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어. 우리가 울면서 돌아가니까 할머니랑 엄마도 당황해했고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니까 가라고 했는데 집으로 안 돌아간 우리가 잘못한 거라며 혼내시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날이 왔어. 아빠가 우릴 데리러 왔고 차에 짐을 한창 싣고 있는 걸 오빠랑 나는 마당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머리가 산발돼 있고 장화 한 짝만 신은 그 청자켓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를 뛰어다녔어. 오빠랑 나는 놀래가지고 마당 밖으로 구경을 나가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가 있으라면서 집에 들어가서 작은 창문으로 구경만 했어. 근데 우리더러 들어가 있으라고 해놓고 정작 어른들은 여자를 진정시키러 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어. 뭔가 이상해서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여자는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미친 여자라서 그러는 거요. 가끔 들으니까 너희들은 말이요. 아가들은 집에 갈 걸만 생각을 해요. 걱정하지를 마로. 오빠는 뭔가 이해 안 눈치였는데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라서 미친 여자가 뭔지 가끔 저러는 게 뭔지 물어봤다가 어른이 되면 안다고 얘기해서 더는 알 수 없었어. 뭐지? 이게 뭐지? 아빠가 짐을 다 싣고에는 디귿 받침 써주세요. TV는 사랑을 실고야 싣고야. 싣다. 싣다. 오케이? 집으로 출발하려고 차에 타면서 여죽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여자를 봤어. 일전에 동네 아주머니가 여자를 때렸던 빗자루도 어디서 들고 와서 들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걸 보기만 했고 그렇게 집으로 가서 잊혀지나 했어. 몇 주 지나고 외할머니 깁스를 풀어야 할 때라고 엄마가 또 며칠 외할머니 댁에 있어야 된다면서 우리와 함께 외할머니 댁으로 갔어. 내려가는 차 안에서 오빠랑 그 청자켓 얘기를 하게 되었어.
근데 엄마가 이번에 시골 가면 그 청자켓 여자랑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보더라도 피해 다니라고 하셨어. 영문은 모르지만 어른이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할머니 댁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날 한밤중에 외할머니 댁 마당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차동 식구들이 모두 깨서 마당을 나갔어. 청자켓 여자가 복숭아 담긴 그릇을 들고 서 있었고 엄마가 몇 마디 나누더니 집으로 들어가자며 챙겨서 들어왔어. 오빠 말로는 우리가 온 걸 알고 나눠 먹으려고 복숭아를 가지고 왔대. 무섭지 않냐? 나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나눠 먹자고 가지고 왔더니. 어렸어도 나는 좀 무서웠어. 그리고 여전히 복숭아 알러지가 있고 조금 먹어도 괜찮을 만큼 어른이 됐는데 그 시절엔 털 날림에도 숨이 막혀서 병원을 가야 할 만큼 심했거든. 그래서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왔어. 엄마도 드디어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오빠와 나에게 어차피 이틀 뒤면 집에 갈 거니 집안에서만 놀라고 당부하셨어. 그렇게 밤중에 잠에서 깼으니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오빠랑 나는 주무시는 어른들 몰래 거실 창가로 빠져나와서 창밖으로 밤구름을 보면서 놀았어. 얘는 참 오빠랑 잘 노네요. 창가에서는 외할머니 댁 마당문이 보이는데 그 뒤로 청자켓 여자가 왔다 갔다 걸어다니고 있는 걸 봤어. 오빠랑 나랑 무서워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무섭다고 속삭거리다가 잠들었어. 다음날 아침 집안에서만 놀라는 엄마 말에 밖은 못 나가고 오빠랑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 지난밤에 무서웠던 그 청자켓 여자 생각이 나서 창가를 봤는데 문 앞에 없었어. 안심하고는 오빠랑 나랑 마당에서만 논다는 조건으로 엄마에게 허락받고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 근데 울 외할머니 댁 마당은 작고 화단도 없어가지고 땅 따먹기만 하고 노는데 담 너머로 오빠를 부르는 여자 소리가 들렸어. 그 청자켓 그 여자였어. 청자켓 여자는 오빠들어 집에 양초 있으면 좀 가져다 줘. 여자네 집 전기가 고장나서 양초가 필요한데 구멍가게에는 안 팔아서 빌리러 왔다는 거야. 오빠는 얼른 외할머니 댁 거실에 기도할 때 쓰시던 초를 가져다 줬어. 그러니까 착한 아이들이구나. 너희들은 잘 커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외할머니 댁 마당 끄트머리 장독대에 오빠가 올라가서 여자가 집으로 가는 걸 지켜봤어. 나는 존만한 호빗 땅딸보라 볼 수 없으니 오빠한테 찡얼거렸지. 그냥 별거 없이 집 방향으로 가서 더 이상 안 보인다 말하고는 집으로 놀다가 들어갔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서 엄마는 짐 챙기고 나랑 오빠는 짤 준비하는데 비가 한바탕 쏟아져 내리는 소리에 거실 창가로 가서 비 오는 걸 구경했어. 아빠도 잘 준비하시다가 우리를 보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전래동화를 전래만이 몇 개 얘기해 주셨어. 한참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마당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 아빠가 밤짐승들이 장독을 깬 것 같다고 나가셨다가 다급히 돌아와서는 엄마를 불러 나갔어. 뭔가 동네가 시끄러운 느낌이었어. 우리 부모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 소리가 들렸고 외할머니는 일찍 주무시고 계셨기에 오빠가 조용히 나가보자고 나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어. 장독대가 있는 쪽 옆 작은 창고, 옛날에 음식 같은 걸 보관하는 곳이었대. 벽에 붙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었어. 여러 어른들 소리가 섞여 들렸는데 대충 경찰에 신고, 미친 여자, 누가 죽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어서 오빠랑 나는 무서워서 내가 점점 울음을 터뜨리려고 할 때 오빠가 손 잡아주고 여기서 너 울면 우리 다 좆된다. 너 이 상황을 더 지켜보고 싶으면 너 절대 울음을 삼켜라. 또 울기만 해. 귀싸대기 날아가니까. 어디 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무섭지도 않고 뭐라 말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멍한 상태가 됐어. 좀 더 있으니까 119가 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나도 용기 내서 담장을 넘어봤어. 저 멀리 청자켓 입은 사람이 누워있었고 그 옆으로 어떤 사람이 또 누워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봤어. 그리고 구급차에서 대원들이 내리고 있었고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사이렌 소리에 외할머니가 깨신 건지
마당으로 나와서 몰래 훔쳐보던 우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아, 이럴 때 진짜 짜증나요. 아니, 우리도 알 거 다 알아. 근데 이 어른들이 우리를 마치 개무시해가지고 우리 같은 애들은 아직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나이로 막 찍어 눌러가지고 막 안으로 들여보내고 뭐 닭갈비 먹을 때도 이렇게 막 바닥에 탄 거 긁으면 그거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암 걸린다고. 탄 거 먹는 거랑 암 걸린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먹으면 안 된대. 아, 맛있는데 씨발 왜 이거 좀 한 젓가락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왜 못 먹어? 왜? 아, 왜 엄살이야? 이런 거 좀 보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릴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천추의 한으로 남죠.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 죽겠지만 너무 많은 걸 봐선지 금방 잠들었다. 다음 날 일어났을 때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 뒤로는 외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는 일만 있었고 외할머니 댁으로는 잘 안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급식 스택이 좀 쌓여가지고 할머니 댁을 몇 년 만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여자네 집은 폐허가 돼 있었다. 오빠랑 나랑 그 집에 들어가서 집안 탐험도 해봤는데 벽에 걸려서 거적대기가 된 청자켓 몇 벌과 때가 많이 타고 더러워진 주황꽃이 수놓인 뜨개 가방도 보고 소름이 끼쳐서 오빠랑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그때의 기억을 물었다가 혼났지만 완전 성인이 돼서 다시 물었을 때 얘기를 해줬다. 아, 여기가 이제 본론이구만. 그 청자켓 여자는 홀어머니와 살았는데 일반인과 다르게 경계선지능이었다. 학교도 안 다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봐주면서 크더니 어느 날 덜컥 배가 불러오는 게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를 임신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안타까워서 애를 지우게 했는데 그 뒤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여자가 미쳐가지고 비만 오면 동네를 맨발로 돌아다니거나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거나 했다. 그러던 중에 우리랑 만났고 그래도 사람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엄마도 우리랑 대화하는 정도는 허락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할머니 댁을 갔다 오고 나서 또 임신을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들이 더 이상 애를 지우는 일을 하지 않고 뒀나 봐. 그 여자는 임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건지 아빠로 추정되는 동네 아저씨를 밤중에 불러내서 돌로 때려서 구급차가 왔던 상황이 왔고 누가 죽는 일은 없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기관에 연계해서 어디 시설로 보냈대. 그 뒤로 집은 폐허가 된 거고 어떻게 사는지는 엄마도 모르고 그 여자의 홀어머니는 여자가 시설로 가면서 노인시설로 갔나 봐. 엄마도 거기까지만 알아서 오빠도 그렇게 그때의 추억을 매듭지었다. 도심에서 한층 떨어진 시골 마을에 미친 여자가 한 명쯤 있고 그런 여자는 동네 주민들에 의해 죽어간다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또 들었다. 이게 우리 외할머니 마을에서 일어날 줄이야. 아이 씨발 이거 창작이네. 이 새끼 개낚시다. 총알 떨어지면 글짓기라도 해보라는 말에 창작 실력 평가받아 보려고 썼다. 그래서 제목도 싸고 싸고야. 야 근데 너 잘 썼어 솔직히 말해서. 야 심야 주담에 촛불 31개 드립니다. 오호.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를 지우게 했다는 거잖아. 여기 보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동네 아줌마들이 시골에서 이게 시골의 무서운 점 중 하나예요. 내 남편 애일까봐야 이게 지금. 시골은 정말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폐쇄적이고 요런 결정이 가능해요. 상식을 좀 벗어나잖아. 혹시나 내 남편일까봐야 이거. 그런 디테일들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부분인 거죠. 좋았습니다. 내가 그냥 막 지어내라 재밌으니까 했는데 진짜 지어내버리네.
야, 이것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찍은 사진인 건 줄 알았는데. 잘 봤고요. 아, 실제를 보고 싶은데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봅시다. 싱글벙글 급식일 때 겪은 웃긴 썰이지만 오싹한 것도 섞여 있는 썰이다. 갑시다. 야, 이 사진은 어디서 찾았니? 아니, 이걸 어디서 찾았지? 이건 나도 없는 사진인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찾음?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거 그 소양강 처녀상 있는 그쪽인 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 찾았지? 와, 씨. 이게 제가, 26, 7살 때일 거예요. 머리 봐, 미친. 은비 영업 비밀이야. 시트 다음 설에 또 있단다. 어이, 무섭구만. 매번 오싹오싹하거나 욕바지 썰만 풀다가 웃겼던 썰을 풀어보고자 해. 그 시절 나뭇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하하호 웃던 소녀 감성 낭만으로 쓰는 글이니 안 웃겨도 웃으셈. 나는 대도시에 살다가 부모님 이직 문제로 롯데리아, 맥도날드 없는 시골 변두리로 이사를 가서 유치원 시절부터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진학해서 이미 무리 커뮤니티가 형성된 학교로 가게 됨. 친구를 못 사귀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에 비해 먼저 다가와 주어 무리에 섞이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음. 친구들이 다들 이쁘게 봐주고 세속적인 대도시 문화에 찌들지 않은 매우 순수함이 좋았음. 그러나 이건 나의 편견과 착각의 시작. 자전차완 엄복동. 시골이다 보니까 중심가와 주거지역 거리가 꽤 있었음. 그래서 학교로 등하교하는 애들 대다수가 부모님 차를 타거나 버스,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음. 특히나 자전거를 타고 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학교까지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살았던 나는 그땐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음. 왜냐면 자전거 타는 친구들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도보 등교는 교복이 아니면 무조건 손을 들고 서 있게 했음. 어쨌든 자전거 등교인들 중에 서커스단 뺨치게 고개 라이딩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음. 이 친구를 엄복동이라고 하겠음. 복동이는 옆반 친구였는데 만세하면서 자전거 타거나 앞바퀴를 들고 윌리를 해버리네. 고개 운전하는 게 미래의 폭주족이 새싹으로도 보였음. 친구들이 순수하게 엄복동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다들 가동기를 멈추고 박수치고 환호해서 복동이는 나날이 새로운 기술을 연마했던 것 같음. 그날은 비가 온 다음 날이었고 다른 날과 변함없이 엄복동이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등교 중이었음. 위 그림은 학교 등교길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도보 자전거 이용하는 길이다. 오케이. 비가 와서 도보길에 무릉덩이도 있고 논두렁 옆이라 진흙들도 길 중간중간에 있었음. 길이 좋지 않으니 엄복동도 위기를 느끼는지 속도를 줄이며 커브를 돌아 교문으로 들어가는가 했다. 문내 아쉬웠는지 교문에서 유턴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길래 집에 뭐 놔두고 왔나봐 수군거리면서 다들 교문으로 통과하려는 찰나 커브 뒤로 내가 나갈 수 있다! 내 해시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커브에서 관성 드리프트를 했다.
그러나 복동이는 핸들 조작에 실패하고 그대로 논두렁에 처박았어요. 슬림 났네요. 교문 앞에 있던 학생들과 학생주임 선생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논두렁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논두렁이 꽤 단차가 있어가지고 뛰어내리면 다리가 찡한 정도의 높이인데 자전거랑 같이 그대로 떨어졌으니 다쳤을 게 눈에 훤하잖아. 어머! 하면서 모두 달려가 원복동을 보는데 비가 온 다음 날이라 논두렁에 흙이 질어서 쿠션이 됐는지 자전거는 옆으로 쓰러져 있고 원복동은 바람에 흔들리는 벼마냥 흙에 머리가 꽂혀서 엉댕짝을 살랑거리고 있었다. 농부님은 올해 벼농사를 실하게 잘하셨구나. 인간을 튀어내는 과학적인 일을 해냈네 생각하는데 학주가 뛰어내려가 원복동을 뽑았다. 순무 뽑히듯 쑥 뽑히는 게 가을의 결실이나 다름없는 순간이었다. 원복동은 횡설수설하며 괜찮다고 하는데 이미 몸은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져 나온 무와 다름이 없었다. 학주는 서둘러 교무실에 전화해서 원복동의 부모님을 호출했고 선도부 친구들은 논두렁에서 자전거를 뽑아냈으며 교무실에서 연락받고 달려오신 수학 선생님은 삽을 들고 와 흙 정리를 하셨다. 원복동은 부모님 차 타고 병원 가서 가벼운 뇌진탕과 손목, 발목 골절로 깁스한 채 다음날 등교했다. 전교에서 유명해진 자동차왕 원복동. 그 뒤로 한동안 자전거를 안 타는가 했더니 최근 근황 보니까 아직도 자전거 타다 날아가서 누워있더라. 뭐야 이거는? 얘야? 친구 다쳐서 아픈데 웃기냐고. 사이코패스라고 할 거면 읽지 마셈. 아니 웃겨요.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쓰는 게 얘 은비게이가 최근에 글 썼다가 좀 욕을 먹었어. 얘가 문제인 것 같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또 좀 살이네. 자 다음 거 봅시다. 전설의 선생님 레전드 티처. 우리 학교는 4대 천왕이 있었음. 그 시절 호랑이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4대 천왕의 기준은 각자 메인 무기가 있거나 특색 있는 것으로 천왕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음. 괄호에 적은 건 무기 이름임. 형광 노랑 신발 주걱. 이 광선검이야? 이걸로 체벌 도구로 쓰던 영어. 소금물을 먹여 바짝 말린 통나무. 참매를 체벌 도구로 쓰는 도덕.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맨손 뒷목 넥슬라이스. 바람의 파이터. 한 방으로 금쪽이를 정리했던 국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나무 몽댕이 반짝이로 학생들을 잠재운 과학. 뭐 거의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 같구만. 이 중에 반짝이 무기를 가진 전설의 4대 천왕 과학 선생님의 이야기다. 과학 선생님은 심심치 않게 과거 졸업생들이 찾아오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멀쩡하게 찾아오는 선배들은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과학 선생님을 들쳐업고 나가서 수업 개꿀한 적도 있고, 아니, 선생님이 다시 안 들어왔다는 거야? 생일 폭죽이랑 샴페인 터트리면서 교실 들어와서 아수라장 만드는 선배들도 있었고, 선배들이 요란하게 찾아와 준 덕에 우리는 수업 진도를 못 나갔다. 어쨌든 과학 선생님이 새 차를 뽑았다고 자랑하고 다녔던 날이었다. 들어가는 수업마다 새 차 자랑했는데 타던 차가 죽었다고 겸사 새 차를 뽑으신 거랬다. 안 그래도 다 뒤져가는 구식 프라이드를 타셨고 와이퍼도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비우면 먼지털이로 빗물 닦고 타시던 분이다 모두 축하한다면서 그날 점심 급식에 나온 후식 요구르트를 학생들로부터 선물 받으셨다. 그러나 이 동네는 좁다. 졸업한 선배들 동생들도 이사가지 않는 한 찐 후배 동문이 되어 사는 동네니 당연 선배들 귀에도 들어갔다. 그 다음 날 하교 시간쯤 선배들이 집에서 하나씩 훔쳐왔는지 돼지 저금통, 과일, 막걸리를 가져와서 과학 선생님 차에 고사를 지내줬다. 집 가다가 목격한 금쪽이들도 신나게 절하고 차 타이어에 막걸리 뿌려주고 과학 선생님은 제자들을 잘 키웠다며 뿌듯해하시고 안전운전을 약속하셨는데
은사 찾아오던 선배들이 이렇게 훈훈할 리가 없었다. 제일 등치가 큰 남자 졸업생 선배가 차 위로 올라가 구르니 다른 선배님들도 올라가서 자리를 펴고 막걸리를 마셨다. 아니, 님들 미성년자 아님? 과학 선생님은 고라니 비명을 지르고 제발 내려와 달라며 사색이 된 얼굴이었지만 굴하지 않고 선배들은 차를 만신창이내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떠나는데 과학 선생님의 표정은 마치 세상을 잃은 듯했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라며 손짓하고는 천장이 머리에다 가방을 머리에 올리고 운전해서 떠나셨다. 찌그러졌다는 얘긴가? 그 뒤로는 선배들이 학교에 오는 일이 없었다. 과학 선생님도 차 안 고치고 타고 다니시다가 그날의 여파였는지 백미러가 달랑달랑 거린다고 갈아 끼우고는 여태 타고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다. 가을이었다. 자, 세 번째. 갑자기 사라진 반 친구. 요건 좀 오싹하대요. 원래 이 모든 영화들은 황산벌 같은 것도 앞에 막 욕 많이 나오잖아. 막 씨벌로만 막 이러다가 뒷부분에 전쟁씬에서 엄청 무거워지거든. 그 공포 영화들도 처음에 좀 개그 코드 들어가면서 하다가 후반부에 막 진짜 진지해지고 공포 나오고 타이타닉도 앞부분은 화기애애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배 침몰할 때 심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 새끼가 이제 좀 극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을 위해 빌드업 한 것 같네. 자, 봅시다. 이 썰은 좀 오싹하다. 갑자기 사라진 반 친구. 이 동네 무리 커뮤니티는 앞서 서술했듯 태중에서부터 친구들이다. 그래서 소외되는 아이 한 명 없이 잘 지내는 듯 해보여도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묘한 서열이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일진이라든지 왕따는 없었지만 개 중 한 명 튀는 행동을 하는 경지에 가까운 남자애가 있었다. 얘가 수지를 좋아했어서 수지빠라고 부르겠다. 수지빠는 특이한 행동을 많이 했다. 수업 중에 갑자기 복도로 나가서 돌아다닌다든지 쉬는 시간에 학교 밖을 배회하다가 선생님들한테 붙잡혀 온다든지 소문에 의하면 부모님과 터울 있는 형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서 머리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하고 다니는 행색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행동에 의해 과장된 소문이라 생각했다.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ADHD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수지빠한테 4살 정도 차이 나는 4살 정도 차이 나는 형이 동네에서 유명한 일진이래 가지고 특이 행동을 해서 애들이 안 괴롭혔다. 아무튼 나는 수지빠나 수지빠 형이나 접점이 전혀 없었다. 같은 반인 적이 없어서 그랬다. 그냥 오다 가다 마주쳐도 그냥 지나칠 뿐이지. 그러다가 학교 전체에 단풍잎 이야기 게임이 유행했다. 나도 친오빠의 조기 교육으로 유행 전부터 포션 셔틀을 하고 있었으니 유행을 타면서 친구들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는 위치가 됐다. 뭐야 이게. 공야법 같은 걸 물으러 오는 생판 있는 줄도 몰랐던 선배며 친구들이 있어서 공양녀로 이름을 알렸고 동네 또래들과 단풍잎 나라에서 물려다니며 메이플 했다는 거야. 몰려다니며 서로 쩔을 해주던 때에 그냥 선배일 줄로만 알았던 유저 1이 수지빠의 형인 걸 알았다. 수지빠 형이 쩔어줘서 고맙다고 학교에 한번 오겠다 그래서 그제야 알았던 사람인데 진짜 학교로 찾아와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주며 나에게 고백했다. 당연히 거절했지. 그때는 연애고 뭐고 그딴 것도 몰랐고 그냥 소문만으로도 동생 때린다는 일진인데 투명한 문화상품권이겠냐고. 일단 극 외모지상주의인 나에게 기준에 아주 탈락한 다라이였다. 극 외모지상주의인 나의 기준에 아주 탈락하는 다라이. 하지만 아재 개그는 또 좋아해요. 얘가 굉장히 모순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나는 더 유명해졌다. 딱히 괴롭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근처에서 쑥덕거리거나 게임으로 남자를 꼬신다는 시시한 유명세. 그 사건이 있고
달리기 열심히 해야 하는 게임으로 유행이 갈아타서 내 소문들이 잠잠해지고 이건 또 뭘까요? 달리기 열심히 하는 게임? 뭐지? 놈인가 놈? 달리기 열심히 하는 게임 뭘까요? 테런이야? 그럴 수도. 선배든 친구들이든 나에게 관심을 접어감과 동시에 나는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그 전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반짝 냄비여서 잠잠해질 때까지 만든 거다. 유독 SNS를 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계정만 있고 반 친구들이랑 페이스톡, 메시지 그런 걸로 대화나 하며 지냈는데 수집바가 친구 요청을 걸어서 받아줬다. 받아주자마자 불쾌한 메시지가 날아들어서 쌍욕을 받고도 기분이 나빠서 반 친구들에게 공론화시켰다. 자, 오후 8시. 아직 이 메시지가 남아있나봐. 한 번만 만나자 우리. 내가 왜 만나야 되는데? 사랑해. 미친 거 아니야? 네 예쁘다. 섹시하다. 시발 개새끼야. 아가리 싸물어라. 가슴 만져줄까? 이게 뭐야 씨발. 아휴 진짜. 한 중학교 때 일인가 보다. 반 친구들은 그냥 웃으며 걔 원래 그런 애라고, 수집바가 패매로 음담패설 안 한 애들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며 얘기를 하니 더 화가 났다. 니는 이런 말 듣는 게 아무렇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 날을 고민하다 담임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담임도 평상시에 특이 행동을 하던 수집바니까 기분 많이 나빠도 이해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수집바를 따로 불러 훈계한 걸로 일단락했다. 내 성에 차지 않았다. 좆됐다. 아, 얘 집요한데. 이러나 저러나 해도 나는 수집바에게 관심조차 준 적 없고 수집바의 형과 일은 있었어도 거절함으로써 소통은 단절된 거니까. 아, 혹시 수집바가 본인 형을 거절해서 복수하나 싶었다. 그래서 수집바 형의 페북을 알아내 메시지를 보냈다. 네 동생이 일단 저속한 말을 하고 다니니까 단속 좀 하라고. 그랬더니 수집바 형이 열심히 사과하고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마음이 좀 풀렸다. 그리고 나니 일상에 복귀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나름 걱정했던 은근한 조리돌림도 없었고 이전처럼 친구들도 나를 대했는데 다만 수집바가 학교에서 아예 보이지 않았다. 학교도 잘 안 나오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무런 동요도 없어서 담임에게 물어보니 모종의 이유로 학교를 안 나오는 거라고, 나는 일도 겪었는데 신경 끄라고만 했다. 친구들이나 학교는 처음부터 수집바가 없던 것처럼 굴러가니 더 이상했다. 이제 와서 수집바 형에게 근황 묻기도 뭐해서 친구들 통해 알아보려고 해도 뭐하러 그러냐며 신경 끄라는 태도들이어서 수집바 형이나 그 주변 사람들로 SNS 찾아보고 하는데 2005년 지금까지도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는다. 형이 패 죽였나? 어디 갔을까 이 새끼? 자, 다음 이야기.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장난 교생 쌤. 재림예수 썰 때도 밝혔듯이 나는 뿌리 깊은 오타쿠다. 주변 여자애들이 이누야샤 오빠, 타토 오빠 하며 그 시절 남자친구라며 어장칠 때 나는 아이돌을 팠다. 이 유전자는 국진이 빵을 모으고 가수 소방차를 따라다니던 엄마 유전자에서 왔다. 그냥 노래 나오면 좋아하고 음악방송 보며 엉엉거리던 것과 다르게 콘서트도 다니고 포토카드 앨범을 여러 장 사재끼는 팬심을 일상에선 그냥 좀 더 좋아하는 수준으로 코스프레하고 다니다가 실습 나온 교생 선생님의 핸드폰 줄 하나로
강제 커밍아웃 해버려서 둘 다 대놓고 덕질하고 아무래도 성인인 교생쌤 도움으로 구하지 못했던 굿즈도 많이 받아서 선생님 실습평가 설문지에 좋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면 돌아간다며 교생 선생님과 안녕 인사 주간 동안 일어난 일이다. 실습 기간 동안 모나미 룩을 고수하며 단정히 다니던 교생쌤. 머리는 산발에 어디서 다 찢어먹고 나온 듯한 락커 스타일과 사이보그를 연상케 하는 엄정화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오시는가 하면 여자 선생님인가? 어디가 고장난 8톤 트럭인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지 않아요 하셨던 말투가 야 이 새끼들아가 되었다. 온순한 양의 탈을 쓰고 계셨던 건가? 본성은 뒷골목 벌꾸로 소리였나? 그나마 공통 관심사였던 아이돌 이야기를 하면 컴백무도 봤어 하며 소녀해졌지만 금방 악귀신 표정으로 쫄딱 망하라면서 울부짖었고 학교 옥상에서 말보르 레드를 뿜뿜 내뱉으며 세상다산 표정으로 다니니까 정교사들도 선생님도 완전 도라이라고 평하셨다. 마지막 날 유관순 옷을 입고 와서는 전교생 다 있는 단상 위에서 대한독립 만세다 이놈들아! 라는 전설의 한마디를 내뱉고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이 새끼 옆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 아이 또 있네. 그 후배의 면접 질문지. 사진들 찾느라고 드라이브 뒤지다가 고등학교 입학 면접지 깨웃기게 써놓은 후배 사진 찾아서 올려봄. 사진나라에 타이핑했으니까 보셈. 이름 김미정. 남자야. 남자는 호철이지. 이호철. 한자 모름, 주소 모름. 여기다 실제로 쓴 얘기를 얘가 옮겨 적은 겁니다. 그냥 이거 보면 돼요. 본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가까워서. 좋아하는 특기와 취미는 뭡니까? 특기는 짜라빠빠 춤추기. 취미는 쌤 갈구기. 자신을 멋지게 소개해보세요. 저는 궁전중학교 간판병신. 다른 말론 꽃미남이라 하죠. 훗. 누구나 나의 외모를 보면 얼굴이 너무 빛이 나 눈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꼭 뽑아서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랄 겁니다. 대학 진학해서 하고 싶은 이 대학교 가는 그거야? 입시 서류 같은 건가? 이게 뭐지? 뭐에 쓴 거지 이게? 입학 뭐야 지원서야 뭐야 이게? 대학 진학해서 하고 싶은 전공 분야. 대학교는 노인 대학 내에 거친 생각과 직업은 탑블레이드 심판. 미친놈이야? 20년 뒤 자기의 미래 모습을 설계해보세요. 저는 20년 후 탑블레이더가 많아진 대한민국에서 국제 청소년 탑블레이드 대회가 열리고요. 공식 심판을 맡은 나 김미정은 청소년들의 열정을 보며 감동 먹고 내 아들도 세계 최고의 탑블레이더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 이게 또 합격을 했어 문제가. 합격해서 후배로 들어왔는데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똥통 아니고 얘는 저렇게 쓴 것처럼 깝치긴 했지만 서울의 5대 대학 중 하나에 들어갔다. 일단 뭐 연고대 아니고요. 아무튼 뭐 좋은 데 갔습니다. 고등학교 지원 지원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중학생이 쓴 거지? 고인 면접 질문지 그냥 입학 때 다 써서. 그래요. 여기까지 썰 끝이고 나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악녀를 만나 암울했던 시기라 이 시절 내 사진이며 뭐며 남아있는 게 없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 인생 최고의 악녀 썰을 찌겠음. 배윙 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볼게요. 너무 길어.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생년월일은 뭐 살아있는 여자의 매년 생리 날짜 뭐 이런 거 적고 가족과는 관계를 갖지 않음 뭐 이런 거 썼다가 교무실 불려간 적이 있긴 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오싹오싹 악녀가 너무 강한 썰. 아이 씨발 정말. 야 이씨. 아니 이걸 어디서 찾는 거야 대체? 어? 아니 이걸 어디서 찾아요? 미쳐버리. 이거 20살 때야. 20년 전이야 20년 전. 이 데이터가 어디에 남아있는 거야 대체? 아 미치겠네. 은비의 영업 비밀이라고 후후후. 이 새끼 이때 내 사장 딸인가? 이게 왜 있지? 어떻게 찾은 거야? 아무튼 오싹오싹 그 악녀가 너무 강한 썰인데 이 얘기가 꽤 길 것 같거든요. 예, 요거 다음에 읽을게요. 그르누이님 슈퍼챗 예. 3만원 감사합니다. 예, 그러느님 3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길어서 지금, 예. 여기서 끊고, 예전에 이거 은비 썰 중 하는데, 지 것도 링크도 달고 또 영업도 하네. 신기한 애네. 아, 여기에 나왔던 애랑 있던 일인가 봐. 아, 야, 얘 세계관이 있네. 봐봐. 어떻게 됐냐. 그리고 셋이 관계 유지하다가 여행 사건으로 손절했다. 아,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야? 재밌겠네. 다음에 보겠습니다.